안녕하세요. 와이즈전입니다. 연금 계좌에 우리가 이제 연금 계좌 다마고찌를 공개하면서 월 50만 원씩 불입을 하기로 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미 이제 제 연금 계좌에서는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. 다마고찌 계좌를 만들어서 그걸 한번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, 이게 이제 얼마만큼의 힘을 갖고 있는 건지, 또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줄 건지, 이것에 대한 예측치를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운전을 하고 어느 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면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이고 시간이 또 얼마가 소요되고, 그리고 얼마만큼의 뭐 주유비가 나올 것인지, 톨게이트비는 얼마가 나올 건지, 뭐 이런 예측이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현재 위치,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앞으로 가야 할 길, 또 그 가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 할 일들,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미리 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월 우리가 이제 50만 원 이렇게 이제 불입을 하지만, 그것이 한 15년이 불입이 됐을 때, 또 20년이 납입이 됐을 때, 그리고 한 40년이 납입이 됐을 때 어떤 결과치가 있는지, 그리고 우리가 이게 기대 수명이 한 100살이라고 한다면 100살까지 정도의 남은 시간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 자산이 어떻게 증가해 있는지, 사실 증가라는 말보다는 폭발이라고 보는 게 더 저는 이제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. 그 결과치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연금 계좌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SCHD에 해당하는 그 미국 다우존스, 이게 이제 50%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S&P 500을 10% 담았습니다. 그리고 미국 테크 탑 10 플러스 10%, 이 ETF를 이제 40%를 담았잖아요. 그것의 연간 기대 수익률을 보면 이렇습니다. 그 SCHD하고 이제 S&P 500하고 거의 이제 토탈 리턴에 있어서는,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받는 총량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대략 연간 한 8% 정도를 기대합니다. 그래서 8% 곱하기 0.5, 그러니까 이제 SCHD를 50% 담았으니까 0.5 곱하고요. 그 다음에 S&P 500도 역시 8% 정도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8% 곱하기 0.1. 그 다음에 이 나스닥에서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이 대략 한 15% 정도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, 15 곱하기 0.4 하면 이게 이제 한 11% 정도가 됩니다. 그러니까 연간 이것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이 한 11% 정도 된다고 보는 것이죠. 평균치이고요. 그 추산치는 아마도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 시에 겪는 그런 드롭다운의 한 뭐 30% 이상의 어떤 그런 폭락을 감안한 이런 이제 계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11%의 이율로 이제 50만 원을 우리가 15년간, 그러니까 180개월 동안 복리로 불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. 지금 보시면 월 적립금액이 왼쪽에 있는 화면에 왼쪽 아래에 월 적립금액이 50만 원입니다. 그리고 연복리 11%로 이제 이거를 운용을 했을 때 180개월을 이제 운용을 하죠. 그랬을 때에 총 금액이, 그때의 총 금액이 얼마냐면 2억 1,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. 50만 원이 15년 동안 11%로 운영이 됐을 때 2억 1,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2억 원만 잡아도 우리가 이제 6%, 우리가 그 연금 계좌에서 그 포트폴리오로 따지면 6% 정도의 이런 현금 배당을 뽑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6%면 1,200만 원이 되죠.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것이죠. 그리고 11%가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데, 거기서 이제 6% 은퇴 후에 이제 연금을 개시하고 은퇴 후에 이제 100만 원씩 찾아 쓴다 그러면
이것이 이제 그 11%에서 6%를 빼면 5%가 남지 않습니까? 그래서 2억 원을 갖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. 은퇴하고 나서 2억 원을 가지고 월 100만 원씩 찾아 쓰고요. 그러고 나면 그 남아있는 원금은 연봉리 한 5% 정도로 그렇게 증가가 된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11 빼기 6이니까요. 연복리 5% 정도로 증가가 되고, 우리가 한 뭐 그때까지 은퇴하고 나서 한 35년 산다 그러면 420개월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에, 살았을 때, 죽을 때까지, 그러니까 뭐 은퇴 후에 한 35년 그렇게 살았을 때 15년을 불입하고 100만 원씩 찾으면서 35년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금액이 11억 원이 됩니다. 11억 원이 되죠. 그러니까 노후를 맞이해서도 자산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해 가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년 동안 부으면 2억 1,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월 100만 원씩 받지 않습니까? 그 월 100만 원 받는 금액도 복리로 아마 증가하게 될 겁니다. 왜냐하면 전체 수익률, 전체 금액에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.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이런 이제 배당도 증가하고 또 전체의 토탈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6%, 그러니까 1억 원에서의 6%와 2억 원에서의 6%, 3억 원에서 6%는 다른 금액입니다. 그러니까 11억 원으로 증가해 가면서 6%씩 뺐쓴다 그래도 그 금액이 뭐 3억 원에서 6%, 5억 원에서 6% 다른 금액이지 않습니까? 그만큼 증가해 갈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월 50만 원이 갖고 있는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일을 한 5년 정도 더 해가지고 우리가 20년 동안 50만 원을 연복리 11%로 불리면 어떻게 될까요? 불과 5년 차인데 만기 지급액이 얼마로 늘어납니까? 4억으로 늘어나죠. 아까 15년 했을 때는 2억 1,800만 원 정도였는데 20년 동안 불입을 하니까 이게 4억이 됐어요. 4억에 6% 하면 두 배니까요. 2억의 두 배니까 2,400만 원이지 않습니까? 2,400만 원이고 월 200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복리의 힘이 참 대단하죠. 그러니까 5년 차인데 이게 15년을 일하느냐, 15년을 적립하느냐, 20년을 적립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이 연금을 개시하는 그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게 좋겠다. 한 5년만 늦춰도 이 금액이 거의 두 배로 증가를 하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5년 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 30년간 이제 어 이거를 5%로 나머지를 굴린다고 하면 4억 원을 굴린다고 하면 월 6%씩 받으면 연간 6%는 배당으로 받으면서 5%가 이제 자연 증식이 되잖아요. 자산 가치가. 그랬을 때에 우리가 수명을 다하게 됐을 때 그때의 우리 이 계좌에 있는 금액은 17억 원이 되게 됩니다. 역시 4억 원일 때의 6%와 8억 원일 때의 6%는 다르죠. 그렇죠? 그리고 지금 이제 17억 원이 됐을 때의 6%는 다를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이 노후가 굉장히 희망적인 노후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50만 원이 갖고 있는 힘이 이게 20년이라는 시간과 곱해질 때는, 그러니까 월 50만 원 곱하기 20년이라는 시간이 곱해질 때는 정말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,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노후 생활에 있어서도 그 연금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또 자산 가치도 증가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간은 돈인 게 맞습니다. 그러니까 15년하고 20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?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간은 돈이 되겠습니다. 만약에 우리가 20살이라고 하면 그렇게 가정해 보면 은퇴할 때까지 한 40년 정도, 60세에 은퇴한다 그러면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 월 50만 원을
연복리 11%로 480개월,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자산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36억 9천, 대략 한 37억 원 정도가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맘 먹고 20대의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, 혹시 이제 그 이전의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한 불입 기간이, 이렇게 투자 기간이 한 40년 정도, 50만 원을 맞춘다고 하면 그게 40년간 운영이 됐을 때 한 37억 원 정도가 생기게 되는 거죠. 아까 이제 20년을 봤을 때에는 한 4억 원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그것이 다시 복리로 20년을 더 가게 되면 한 10배 정도에 가까운 금액으로 다시 그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걸 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,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금융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. 지금 막 태어난 아이에게 이렇게 이제 계좌를 개설해주고, 그 아이가 20살이 되면 50만 원씩 이렇게 불입을 해줬을 때 20살이 되면 4억 원이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 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였던 존니 대표가 강조했던 것도 이제 사실 그런 것이죠. 사교육 시키지 말고 그 돈을 자녀에게 부어줘라.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, 어, 좀 뭐 명문대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만은, 그런데 그 아이가 또 이렇게 그 사교육비를 조금 줄여가지고 50만 원씩 이렇게 20년간 불입을 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 4억을 손에 쥐고 들어간다.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도 좀 출발선상에서, 사회의 초년생으로서 출발선상에서 좀 굉장히 다른 길을 가지 않겠나, 이런 생각이 되고요. 어릴 때부터 그렇게 투자해와가지고 했다면 40살이면 충분히 은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자산이 37억이 되니까요. 40살이면 은퇴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거를 37억을 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후에 또 40년 동안 굴린다.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. 6%는 이렇게 취하면서요. 이자로 받아 생활하면서 그렇게 이제 40년을 굴리면 어떻게 되냐면 6%는 우리가 찾아 쓰니까 5%로 이제 굴렸을 때에 그렇게 40년이 굴러가면 자산이 108억 원이 됩니다.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금액이죠. 아까 이제 자산이 37억 원이나 36억 원이 되면요. 이게 그 연 6% 소득이 얼마냐면 2억 1,600이에요. 이거를 12로 나누면 월 1,80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게 뭐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죠. 그리고 나서도 그 아이가 80세가 되었을 때에는 자산이 108억 원으로 이렇게 불어나 있고요. 그 후에 20년이 된다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겠죠.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자본주의의 이러한 그 속성, 이런 것들을, 특징, 이런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좀 인식시켜주고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요. 얼마나 이게 그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고 희망이 있습니까? 어, 또 활기찹니까? 목표가 이렇게 보이니까 내가 걸어가야 할 길, 내가 얼마만큼을 준비하면 되겠구나. 이게 어, 이만큼의 금액이면 몇 년 후에 얼마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겠구나. 이런 이제 계산치가 가능하니까,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복리의 힘과 또 시간,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하고 자본주의의 어떤 팽창하는 그런 특성, 이런 것들을 좀 잘 인지하고 우리 자신도 인지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훨씬 더 희망적인 가정, 또 미래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잖아요. 아마 이제 연간 성장률이 2%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과 기회가 조금 더 적어지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, 우리가 근로소득으로서 무엇을 얻는 것도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, 자본소득으로서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이 금융시장의 생리를 이해하고 금융과 함께
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 가정에서 이것을 공유해 주고 그렇게 좀 활발하게 소통해 줘서 또 이런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고 그런 희망이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월 50만 원이 얼마만큼의 힘을 갖고 있는지 시간과 결합했을 때 이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저도 이제 그 월 50만 원 정도는 선을 그어서 노후 자금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모아오고 있거든요. 때론 뭐 괜찮지만 때론 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. 우리 모두 희망이 가득한 미래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봬요.